안녕하세요. 용인 방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선정이 사전에 얼마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는지 교통망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구획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남사 클러스터의 발표로 강경선 연장 라인의 위치가 두 가지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160만 명의 신규 고용까지 예상되는 만큼 추후 배후 신도시 및 남사 클러스터 단지 자체의 교통망 확충도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남사 이동 구간으로 내려오는 라인이 한숲시티 앞쪽으로 이어져 한숲시티역이 새로 생기는 경우입니다. 용인 한숲시티는 6,800세대, 가구당 3인만 잡아도 대략 2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추후 삼성 남사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 추가되는 기반시설 및 주거지 인구를 합하여 훨씬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교통망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래서 삼성 클러스터와 한숲시티 사이를 연결하는 신규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한숲시티역이 새로 생기는 경강선 확장 라인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치가 생길 가능성의 가장 큰 근거는 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한숲시티역 정책 공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이미지를 보시면 이동과 남사 사이에 한숲시티역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안에 이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두 번째 라인은 삼성 남사 클러스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가장 핵심 구역인 상가 지역 바로 앞에 가칭 삼성 클러스터역이 생기는 경우이지요. 오른편으로는 삼성 시스템 반도체 대규모 생산 라인이 입주하고 왼편으로는 유력 소부장 업체들이 들어올 텐데 양옆 모두로 출퇴근하는 인력들이 용인 시내로부터 혹은 남쪽 1호선 진이역으로부터 올라올 수 있도록 설정하는 예상안입니다. 이것은 추후 남사 신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남사 신도시 지역에도 상당한 수준의 인구 밀집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강선 연장 라인이 새로 생길 삼성 클러스터와 남사 신도시를 거쳐 1호선 진이역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조심히 예측해봅니다. 다만 이번 경강선 연장 라인의 예상 위치는 몇 가지 근거와 새로 생길 삼성 남사 클러스터와 남사 신도시의 인구 및 교통 수요에 기반한 단순 예상일 뿐이니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 현 남사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인 동탄 이신도시를 연결하는 82번 국도는 오래전부터 확장 및 신설 요구가 있어왔고 지자체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추후 삼성 남사 클러스터 단지의 힘을 받아 속도의 탄력을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라인이 확장 또는 신설되면 삼성 300조 투자의 긍정적인 여파는 동탄 특히 이신도시 쪽으로도 더 확대가 될 텐데 동탄 관련 사항은 나중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 남사 클러스터는 분명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를 염두에 두고 위치가 선정되었을 텐데요. 현재 남사에서 원사마이시까지 연결되는 318번 도로는 편도 1차선에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이라 삼성 클러스터와 원사마이시까지 직통으로 단축하는 노선은 분명 새롭게 생길 것입니다. 예상 위치를 생각해보면 동탄과 남사를 연결하는 82번 국도가 연장되어 삼성 클러스터를 거쳐 포천 세종고속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용인시와 현 이상일 용인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기흥 삼성으로부터 삼성 남사 클러스터와 원삼 SK하이닉스를 연결하게 되는 중요한 핵심 교통망인데요. 삼성 남사 클러스터의 입지로 실제 추진에 더 탄력이 붙게 되었고 정부와 삼성 또한 반도체 고속도로의 신설 등 용인시의 적극적인 물류교통망 지원을 현 위치 선정에 긍정적 요소로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 평택부발선 라인에서 갈라져 나오는 동탄 부발 신설 철도망은 동탄과 이동 남사 그리고 원삼 SK역을 지나 이천까지 이르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근간을 이루게 되는 큰 그림 하에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상 위치를 기준으로 주요 교통망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지난 시간 살펴본 삼성 300조 남사이동 클러스터의 수혜 예상 지역 중 1순위로 꼽은 용인 한숲시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숲시티가 수혜 1순위가 된 것은 삼성 클러스터에서 서쪽으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가장 핵심 이유인데요. 현 이동읍내를 거치는 82번 라인이 차로 6km 11분 거리인데 비해 새롭게 신설 예상되는 단축 라인은 클러스터 핵심 상가까지 불과 2.54km, 3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숲시티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을까요? 용인 한숲시티 및 남사이동 핵심 수혜지역 아파트 및 토지는 발표 직후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지정 기간인 2026년까지 최소 3년에서 연장 2년하면 법률상 최대 한도인 5년까지 거래허가 제한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거주주민 및 토지주분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고 삼성 300조 투자 소식을 듣게 된 많은 분들 역시 앞으로 수년 동안은 좋은 곳이라는 것은 알지만 투자나 거래는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고 해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수년 동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여기서 살펴볼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1순위는 허가 대상 면적입니다. 이는 정부 발표 당시 국토교통부 공고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용도 지역에 따른 여러 구분 내용이 나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의 핵심 관심사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을 한번 보시면 60제곱미터 초과 면적만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살고 계시거나 들어가고 싶은 대상 아파트나 주택의 토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60제곱미터면 대략 18평 정도 되는데요. 그러므로 소규모 택지거래는 기존처럼 자유롭게 매매 및 거래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용인 한숲시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30평대이다. 그럼 60제곱미터 기준인 대략 18평을 훨씬 넘었으니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당연히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지면적 산정 기준을 대지권 비율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보통 알고 계신 현 가구의 평수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는 적층구조이기 때문에 대지권 비율이란 단지의 토지면적 전체를 대략 가구수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대지지분 및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검색 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찾으시고 700원만 들이시면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실 수 있는데요. 표제부에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 용인 한숲시티 5단지의 한 가구 등기부 등본인데요. 원안의 대지권 비율이 26.87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26.874 제곱미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주거지의 토지거래허가 제한면적 상한선인 60제곱미터 이하라서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전처럼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서울의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는 다시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이 기준을 10분의 1로 더 줄여 6제곱미터 초과로 한 경우도 있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용인시 담당 공무원분께 더블 체크한 결과 용인 한숲시티의 경우 일부 대형 평수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많은 세대가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제한면적 기준에 포함되는지는 알려드린 방법대로 등기부 등본에서 700원만 들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용인 남사읍과 이동읍에는 용인 합숲시티를 제외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 더 존재하는데요. 모두 알려드린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로 소유하신 아파트 대지 지분이나 주택의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투기가 아닌 정당한 목적이 있으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임대가 아닌 본인이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도 본인이 직접 경영, 농지도 직접 농사를 짓는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요. 실거주 기간 및 몇 가지 요건을 지키는 것과 함께 자금 출처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 이번 경우는 용인시청이 아닌 처인구청에서 허가를 받으시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서 등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허가는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서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불허가 결정 시에는 또한 이의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 외 허가가 특히 필요 없는 경우는 상속이나 경매 등이 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니 여기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특히 유의할 점을 하나 꼽아보자면요. 허가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가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허가가 불발될 경우 혹은 당사자 일방이 허가 절차에 불협조할 경우에 비용 및 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물을지 세세하고 꼼꼼하게 특약으로 정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잡한 내용은 뒤로 하고 현재 용인 한숲시티의 실제 현장 모습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